예, 안녕하세요. 박중서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점점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갈수록 시장의 난이도는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은 깔끔하게 돌파하는 원웨이성 상승을 보여줬었죠. 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서 뭐 젠슨왕의 선물 또 거론되고, 그래서 빚값 추세를 상단으로 돌파하면서 깔끔하게 상승 수급만 있었던 그런 하루였죠. 그 다음 날은 반대로 위에서 600포인트를 넘어간 상태에서 차익이 나오면서 하락 수급만 있었던 그런 날이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깔끔한 상승세로, 그리고 그 기존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더 다른 생각할 게 없었죠. 월요일이 이제 이번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따졌을 때 월요일이 가장 판단하기 쉬웠던 날이고, 장세를. 그 다음이 이제 화요일이 깔끔하게 이제 꺾이는 때였으니까, 그래도 추세에 역행하는, 전체 추세에 역행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월요일보다는 어려웠을 수도 있죠. 그래서 화요일이 매도 수급밖에 없었으니 일단 하락 원웨이. 그 다음에 이제 꼬리를 쭉 이제 이탈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판단하기 쉬웠으나 마지막 중간에 이제 터닝을 세게 해가지고 좀 많이 밀렸다가 꼬리를 달고 왔던 수요일. 그 다음에는 이제 갭 상승해서 바로 밀어버리는 그런 형태로 목요일이 수급이 완전히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었던 그런 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은 반등할 때 수급이 그렇게 따라오지 않을 정도로 아예 반등 자체를 보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생 수급은 따라오지 않고 현물로 대기 자금으로서만 살려서 그나마 꼬리를 달고, 그래서 야간이 조금 불안한 그런 상태로 끝났죠. 역시나 야간 선물이 2% 가까이 또 추가적으로 떨어졌는데, 또 야간에도 변동성이 크게 발생하면서 또 꼬리를 달았죠. 자, 이 같은 한 주가 이제 다 끝나고, 오늘 또 그 내용을 또 정리를 하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 해야 되는지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 개장 전 체크사항입니다. 목요일 야간 선물은 0.79% 하락했었고요. 이때 외국인 선물은 1670억을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금요일은 따라서 선물이 1.44% 조금 더 밀려가지고 출발을 했고요. 위아래 꼬리를 달며 1.84%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후 야간 선물에서도 아래로 14포인트, 위로 10포인트의 고진폭을 보이며 움직이다가 0.3%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때 외국인 선물은 96억 매도했고요. 미국 증시는 전반부에서는 기술 독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AI 버블론이 다시 확산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후반부에서는 민주당이 임시 예산안의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셧다운 해제 기대감이 매수 심리를 끌어올려 반등해서 빚값 추세대를 지키며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 주황색 라인을 이탈했다가 그거를 살리면서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전체 추세를 깨지 않았습니다. 자, 선물 그렇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도 마찬가지로 해당 빚값 지금 여기 중첩돼서 이제 몇 가지로 이제 그어둔 요 라인을 걸쳤습니다. 선물은 살렸고 현물은 걸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종합지수는 걸쳤는데, 자, 이게 요 다음에 여기를 살릴 것이냐 깰 것이냐로 이제 넘어가는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사실 일정은 그렇게 많지 않은, 비교적 이전 시기보다 비교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그 연준 위원들의 연설 예정이 또 많이 있지만 뭐 이제 기술적인 승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때입니다. 자, 수급도 그렇고 이제 만기가 점점 다가오기도 하고. 자,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와 고용 보고서 발표 예정이었는데, 이제 셧다운으로 인해서 두 달 연속 셧다운으로 인해 고용 보고서는 발표되지 않으며 연준의 정책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 잠정치는 셧다운 여파로 50.3으로 2022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응답자의 71%가 향후 1년 내 실업률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7%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6%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연 총재는 최근 단기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연준의 은행 준비금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언급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는 경기를 자극하지도 억제하지도 않는 중립금리에 가까워졌다고 언급하여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브 마이런 이사는 여전히 연준의 정책이 중립금리보다 높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대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섞여 있었죠. 11월 6일 블록딜 옵션 거래대금 현황입니다. 당일 기준 콜옵션 922억으로 콜매도 성향을 좀 보였던 것으로 그날 좀 밀리는데 역할을 일부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풋옵션 매수 쪽으로 257억 정도 잡히면서 역시나 여전히 많은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11월 6일 블록딜 어디서 일어났는지는 그 전날 리뷰 영상에서 다뤘으니 빼고요. 11월 7일 주요 블록딜 옵션을 추정해보면은 12월물에서는 콜옵션 쪽은 전반적으로 골고루 조금씩 거래가 많이 되었고요. 풋옵션 쪽은 560 풋옵션을 중심으로 골고루 거래되었습니다. 1월물은 청산을 포함한 575콜, 그리고 535콜 등에서 거래됐고요. 2월물은 630콜, 570콜, 560풋 등에서 거래됐습니다. 3월물은 청산을 포함한 590콜, 560풋, 500풋, 460풋, 430풋 등에서 거래됐고요. 6월물은 575콜, 청산을 포함한 550풋, 450풋 등에서 거래되었습니다. 26년 12월물은 560풋, 550풋 등에서 거래됐고요. 27년 6월물 340풋이 일부 거래되고 이렇게 블록딜이 많이 나온 것으로 또 잡혔습니다. 그다음 복합 신뢰성 환경 시험 장비 전문 기업 이노테크가 신규 상장해서 공모가 14,700원 대비 300% 상승한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이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 때 다뤘던 내용들, 그리고 파생반 텔레그램에 시시각각 올려드렸던 내용들을 정리 요약하고 또 필요한 내용 있으면 보충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먼저 오늘 이제 종합적인 내용은 그 장 마치고 금요일 장 마치고 트레이딩 리뷰 시간 전에 시장 개요, 시장 정리를 이제 설명해드리잖아요. 이제 그때 했던 것을 좀 잘라서 잠깐 보고요. 한 6, 7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좀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 영상을 보시고 이어갈게요.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트레이딩 리뷰 카페 매매일치 복귀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갭 하락에 반등이 셌어요. 반등할 때 처음부터 외국인들이 받아주면서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계속 포인트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받아주고 전체적으로 수급이 양호하게 출발했다. 그러더니 이평 라인들 레드, 그 다음에 중첩자리, 그쵸? 중첩되면 힘이 2배가 생길 수도 있죠. 중첩자리, 노란색, 파란색 중첩자리에서 꺾여 내려오면서 이때 제가 수급 변화가 나오는데 어떤 게 나와요? 외국인들의 풋옵션 매수가 증가하고 콜옵션 매도가 축소되고 뭐 하는 이런 수급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중립 수급이 됐는데 그리고 개인들도 이제 현물 매수를 서서히 하기 시작하고 매도였는데도 매수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 중에 하나였죠. 이제 슬슬. 그런데 이제 중립수급을 이어가던 여기까지는 중립수급이었어요. 자, 실제로 중립수급이었던 자리에서 끝이 난데 거의. 그러면서 프리가 빠진 거죠. 여기선 중립수급을 형성하고 있었다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 중립수급을 깨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개인, 선물, 매도가 유지되는지 매수로 돌아서는지를 봐야 된다. 어쨌든 개인 선물 매도에 한 900억, 2000억 선까지 확대됐던 1500억에서 2000억 사이의 개인 매도가 이 중립수급 속에서 방어해주는 역할을 분명히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결을 깨려면, 이 균형을 깨려면 매수로 들어와 줘야 될 텐데 그게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약간 더 밀려서 이 지점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만큼 더 밀리기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반등이 셌는데, 자 여기 빗각을 이탈하는 순간부터, 빗각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반등이 세게 나온 건 좀 의아했습니다. 파생 쪽에서의 수급이 동반되지 않았어요. 크게 동반되지 않았고, 즉 그냥 뭐 개인 선물,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개인 선물 수급에 다시 되돌림 현상이 한번 나타났고, 그 다음에 자 수급을 보시면 되돌림 현상이 여기서 나타났었죠. 슬쩍 나타났죠. 크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들어올 때 시장이 더 꺾였고, 여기 나갈 때 반등이 시작된 거예요. 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반이 크게 되지 않았어요. 선물 쪽에서. 그러면 반대쪽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동반이 강하게 있었던 반등도 아니고, 그냥 그저 월물 옵션 조금 조절하면서, 위클리도 자 종가는 위클리 개인 콜 48억 그대로 유지된 거예요. 개인들 위클리 상방 유지한 채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왜 반등이 나왔냐? 개인들의 코스피 현물 대형주 매수세가 분명히 잡혔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던 대기 자금이 일제히 나스닥 반등세와 함께 일제히 동학개미운동 시즌2 느낌으로 밀어붙이면서 시가총액이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시스템적으로 선물이 상승하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면서, 동시에 되돌아오니까 부지런히 빼야 될 옵션의 프리가 빠지게 된 거죠. 옵션의 프리는 다시 돌아오면 빠지게 되죠. 크게 흔들렸다가 다시 돌아와야 빠지죠. 만기 날이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프리 빠지는 역할도 해줬고요. 제가 제시해드렸던 551 라인, 파생반에 제시했던 551 라인은 순간적으로 1.75가 더 이탈되긴 했지만 그 기점으로 다시 돌아서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계속 파생반에 올려드렸던 게 여기서부터 20포인트 열어둬야 된다 였어요. 오전에. 그리고 20포인트는 551이었습니다. 571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라인은 미리 준비된 라인이었는데 오버했어요. 조금 오버하고, 와 여기 너무 심한데 하고 돌아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초반에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지만 거래량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는 약하다, 지지 기반이 약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여기서 순간 이탈해서 새로운 저점을 만들다가 여기서 다집니다. 그렇지만 기반이 약했어요. 그래서 저항 역할을 하면서 빠졌죠. 상대적으로 강했던 곳은 여기죠. 시가봉의 크기를 만들었던 요 자리. 그래서 여길 돌파하면, 와 돌파봉이네 하면서 들어가면 롱 포지션 될 수 있죠. 시가봉 돌파니까 롱 포지션 레드라인에서 청산하거나, 좀 더 보다가 꺾이네 청산하거나, 그 다음에 그 자리 돌파된 자리 그대로 지지받네, 여기 그대로 지지받네, 매수 들어가서 레드라인 청산하거나 중첩된 라인까지 가서 보거나, 아니면 여기서 청산하거나 이제 M자로 숏을 봐야 되겠다, 여기 정확히 막히는구나 해가지고 레드라인 이탈할 때 숏을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 다시 테스트할 때 청산하면 되죠. 이게 다 트레이딩이잖아요. 계속 하루종일 뭔가 보유하고 뭔가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게 트레이딩이 아니라, 중간에 중요한 라인들에서 내 거 먹고 다시 살피는 게 트레이딩이에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풀어간다고요. 그러면서 일부 물량을 남길 수 있으면 기준을 잡고, 청산 기준을 잡고 더 볼 수는 있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것은 배팅이죠. 그냥 약간 뭐 아니면 도식으로 가는 거죠. 그거는 물론 정말 뚜렷하게 확률이 나온다라고 생각된다면 도전해봐도 되지만, 넉넉한 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계속 불안할 겁니다. 여유가 이만큼 쌓인 사람이 이만큼을 베팅하는 건 문제 없어요. 얘를 다 날릴 각오를 하는 정도의 베팅은 괜찮은데, 여유가 이만큼밖에 없는 사람이 여유가 이만큼밖에 없는 사람이 모든 걸 베팅할 수는 없죠. 이만큼을 베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트레이딩이 오늘 충분히 진행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적인 요인 초반에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은 여기서부터 한번 통과되기 시작했고 접혔죠. 그 다음에 여기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봉 전환은 안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오늘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 분 한 분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자, 이 영상 뒤에 이제 부연하는 내용입니다. 즉 오늘 반등은 외국인 중심이나 파생 쪽 수급에 기인했다기보다는 주말을 앞두고 개인을 포함한
시장 대기 자금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코스피 대형주에 대한 공격적인 반발 매수세가 작용하며 시스템적으로 반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러 선물 상승세 유지 되고 있었고요. 위클리 옵션 개인 상방 포지션 유지가 되고 있었던 때였죠. 위클리 옵션 결국에는 이제 9억 개인들의 콜 매수로 끝났죠. 야간 선물이 거의 2% 정도까지 추가 하락세가 강해졌었지만 미국에서 셧다운 해제 기대감이 붙으면서 강한 꼬리를 달고 마감해서 월요일은 일단 보합선 출발도 뭐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켄 나스닥은 뭐 보합선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11월 5일과 11월 7일 자 여기 상승하다가 꺾였을 때 기준점 자 여기 10월 24일과 27일 사이에 만들어진 갭의 기준인 550선 이 부근을 월요일에도 사수하는지 여부 11월 5일에 크게 하락했다 지켜냈죠. 11월 7일에도 살짝 이탈했다 지켜냈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반복해서 지켜진 상태가 됐는데 그 자리를 지키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이제 만기로 갈 때까지의 빗각 사수 여부 뭐 이런 것까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보고 변동성을 파악하는 것이죠.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조금 이제 밑으로 좀 시원하게 뚫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경계 라인들이 그리고 올라오는 빗값과 교차되는 요런 곳에서 에너지가 완전히 갈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은 우리가 또 변곡 구간으로서 체크를 잘 해야 됩니다. 어차피 여기서 제가 요 추세를 깨고 내려가면은 일단은 후퇴하고 약간 약해진다. 약간 차익도 나오고 하는 것은 계속 언급드렸고 그거 나올 때까지는 나온 게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드렸죠. 여기서 내내 계속 그 말만 했어요. 먼저 제한을 두지 말라. 이런 신고가 상승장에서는 추세장에서는 내가 요 정도면 됐지 하는 식으로 먼저 숏을 잡고 들어가지 말라. 이거는 되게 위험합니다. 시장이 먼저 만들어 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그냥 결을 타는 거지. 그냥 그때까지 그냥 눌림 롱에 떨어지면 그냥 매수죠. 추세니까. 추세는 딱히 전환되는 확인이 필요 없고 그냥 타면 되는 거거든요. 적당히 이 파도만 타면 되는 거예요. 저점에서 돌릴 때마다. 그런데 꺾일 때는 또 다르죠. 자, 꺾이는 순간부터는 달라진다. 그래서 요 날부터 꺾였던 거고 이때 꺾이는 조짐이 들어와서 제가 파생반 텔레그램에도 이날은 오버나잇에 대한 생각을 언급을 드렸었죠. 오버나잇 숏에 대한 생각. 원래 롱장에서 오버나잇 숏 보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결이 다르니까. 근데 이날은 이제 오버나잇 숏에 대한 언급을 드리고 그날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6%대까지 가면서 사이드카까지 걸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다시 살짝 반등하는 듯 하더니 결국에는 음봉 3개를 만들고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제 흑산병은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게 계속 하락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걸쳐서 하락하는 것이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게 흑산병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제 봉 3개가 음봉으로 나란히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날은 올라왔잖아요. 상승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확인하는 갭 하락. 그래서 요 3개를 가지고 있는데 갭 하락한다? 약한 장세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날도. 그리고 저 상태에서 갭 상승은 이제 양음양무 돌려버리는 이제 이걸 전환시켜버리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실패했었죠. 그래서 지금 요 추세가 깬 다음에 약간의 이제 조정 국면 본격적인 조정 국면은 또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여기 지키고 있으면 요 밑으로 이렇게 깨지는 국면은 여기까지 열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을 이제 노려볼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요때 상황을 좀 따져봐야 돼요. 블록딜 옵션들이 다 이제 멀리 있는 것들이고 특히 뭐 12월물은 얼마 안 남았기도 하지만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보지만 1월물과 3월물에도 거래가 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또 관리하기엔 또 길어집니다. 그래서 길게 올라오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심리가 어떻게 흔들릴지 또 지금 막연하게 여기서 고가에서 지금 개인들이 얼마나 붙었어요? 10조 원 이렇게 10조 원을 붙었습니다. 코스피 현물을.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한번 뭐 중간에 한번 털어내는 과정 한번 거쳐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계 라인에서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보고 변동성을 꼭 파악해야 되겠고요. 또한 나스닥의 현 위치인 빗각 추세대를 결국 지켜내고 돌리는지 아니면 재차 위협하는지 체크해야 되겠죠. 재차 위협할 경우 이탈 가능성이 더 높아지며 이탈하면 나스닥 종합 기준으로 나스닥 종합 기준으로 한 1, 2천 포인트 이상 자 보시면 한 요 정도까지 가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24,000에서 23,000 왔으니까 여기가 22,000이란 말이에요. 딱 한 1000포인트 정도에서 원래 보통 제대로 된 조정 국면을 보이면 나스닥은 요 양운 구름대를
이탈해 갖고 옵니다. 원래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제 추세가 강하지 않았을 때는 나스닥은 요 장기적으로는 빨간색 720 라인을 좀 타고 가는 편이었거든요. 사실 여기도 만났잖아요. 네. 깊이 빠지면 진짜 멀리 갈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솔직히 지금 유동성으로 좀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지금 생각할 단계는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한번 살렸다가 꼭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렸다가 나중에 언젠간 맞닥뜨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오긴 하겠죠. 올라와서 가까워질 거예요, 점점. 그래서 과거에 이제 나스닥은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720에서 많이 살렸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 이렇게 강하게 진짜 뭐 코로나 때는 이탈도 했었지만, 그리고 이제 대세 하락장으로 잠시 접어들었던 요때 그렇죠, 금리 인상 국면에서 이때는 이제 깨졌었죠. 그래서 요때는 시장을 좀 다르게 파악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강하게 봤던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를 지키고 지금 여기서 한번 만나고 다시 이제 끌어올리는 이런 단계가 됐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뭐 한 방에 가는 것은 뭐 거의 드물고 한 번 중간에 흔드는 정도가 나오는데 한번 속가내야지 뭐 계속 평생 똑같은 각도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털어낸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요 양ун 구름대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탈되지 않으면 잠시 쉬어가는 정도에 불과하고요. 조정 국면이 나오면 이탈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딱 그 자리가 1000포인트, 이탈하게 되면 2000포인트, 3000포인트 정도를 이제 염두를 해둬야 되는 그런 국면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또 흔들리는 구간이 또 같이 뭐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회가 또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나스닥 선물 개인 포지션도 이제 롱 포지션으로 좀 돌아선 상태이기도 합니다. LS증권 기준으로 현재 해외 선물 나스닥 포지션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의 미결제 포지션은 현재 롱 포지션 85%로 돌아서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게 이제 움직임이 많으면은 순간순간 좀 어느 정도 바뀌기도 하는데,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85% 이렇게 집계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지금 롱 포지션을 보유를 많이 하고 있다. 미결로 아직 청산되지 않은 보유 포지션으로 가지고 있다. 얼마 전에 골드 선물이 꺾였잖아요. 그 꺾일 때쯤 해가지고 개인들의 포지션이 다 롱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못 올라오고 있잖아요, 제대로. 골드 선물 보시면. 자, 그렇게 체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현물 비중을 밑에서 거의 다 채워왔다고 했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사실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잖아요. 다른 누군가 올려줄 때 이제 거기다가 계속 분할로 이제 고가의 차익을 해나가고 있는데, 어차피 밑에서 비중을 다 채워놨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올라갈 때마다 팔면은 외국인들은 사실 뭐 더 좋은 가격에 팔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해지 포지션으로 이미 선물을 11월 물로 해가지고 7천억 가량을 신규 매수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SK 하이닉스 선물 대량 청산 시점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기 4일 남았는데 이제 월화수목 그때까지 이제 변화가 없으면 대부분 이 포지션은 롤오버를 할 것으로 추정되며, 하이닉스는 상단에서 최대한 그러면 버티려고 하겠죠. 자, 하이닉스 차트를 보면 선물을 해지로 일단 외국인들이 현물을 밑에서 사와가지고 대량으로 다 채웠어요. 비중을 56% 이상 채워놓고 56% 정도 채워놓고 이제부터 줄이고 있는 거죠. 그냥 51% 정도를 향해서 이제 줄이고 있는 과정인데, 올라갈 때 최근 11월 물로 해가지고 약 한 달간 7천억 규모의 선물을 사들이면서 포지션 해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량을 이제 얼마나 줄이는지 그날 전후로 해가지고 그 뒤로 며칠 동안 정도 해가지고 이게 한번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생깁니다. 다만 그게 없으면은 그 위에서 최대한 버티고 가야 선물 포지션 유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고가에 또 외국인들은 현물을 더 팔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많이 밀려고 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관점은 그렇게 좀 보고, 요즘은 하이닉스도 400조가 넘어가지고 시장에 또 움직임이 또 삼성전자보다 크니까 실질적인 코스피에 대한 기여도가 삼성전자보다 더 높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도 지금 화면을 하이닉스로 이제 돌려놓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 때도 이제 하이닉스를 이제 가끔 보기도 하죠. 옛날 삼성전자 켜놨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곧 시장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을 줄이고 변동성 밴드를 좁혀오겠죠. 하이닉스가 거기서 이제
밴드를 좁혀 오면은 시장도 그만큼 밴드가 좁아지겠죠. 반대의 경우 하이닉스가 수급적인 변동성이 커진다. 그러면은 시장의 변동성 밴드 또한 넓어지는 거죠. 요거는 영상 말미에 한번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자, 이제 파생반 정규 회원방에 텔레그램 중에서 금요일에는 좀 내용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자르다 보니까 일부만 이제 했는데도 5컷이 나왔어요. 그래서 5컷을 좀 복귀하는 방식으로 좀 보고요. 복귀를 위해서 보는 거야. 그날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이제 시장을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자, 오늘 이제 아침 9시 2분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리지 않게 이렇게 놓고요. 자, 이렇게 조금 더 당겨서 놓을게요. 네, 보겠습니다. 먼저 9시 2분입니다. 코스피 현물 개인들이 오늘은 떨어졌을 때 사지 않고 팔면서 시작했습니다. 선물 시장으로 놓고 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오늘은 떨어졌을 때 사지 않고,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개인들이 이 고가에서 최근에 이제 하락하면 이제 현물을 대량으로 매수해서 위에서 10조 원 정도 이렇게 채웠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금요일은 떨어졌을 때 개인들이 먼저 사면서 덤비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팔면서 시작했어요. 조금 이제 뭐 음봉의 반응이 화수목과 좀 달리 나온 거죠. 최근 누적 매수가 많아서 부담이 좀 높아진 상태였는데 오늘은 일단 장 초반에 완화 분위기를 보입니다. 자, 완화 분위기 보이고 외국인들이 팔지 않고 받아주고 있다. 일단 외국인들은 최근에 계속 고가 매도를 시도하고 상황이 안 되면 다시 쇼커버링하고 이런 걸 반복해 왔죠. 근데 금요일만큼은 완화 분위기로 시작했다. 외국인들이 매수로 받아주면서 시작했다. 다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갭을 커버할 정도까지 올라왔죠. 갭 커버하고 아까 전에 보셨듯이 이평 라인 중첩 지점에서 꺾였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 수급이 중립으로 바뀌고 여기서 매도 쪽으로 숏으로 바뀌고, 그래서 개인들 선물 매수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걸 다 이제 쭉 이제 풀어갈 겁니다. 이게 실시간 라이브로 다 적어드린 거예요.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도. 그 다음에 이제 큰 진폭으로 왔다 갔다 많이 해야 옵션의 프리를 많이 뺄 수 있는 거 계속 설명드렸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야, 그리고 이제 횡보로 가면서 이제 프리가 빠지는 거죠. 시간 같이 소멸되면서. 시가봉을 돌파한 9시 1분봉 기준 양봉이 되겠죠. 자, 요게 기준 양봉이 돼서 돌파 때 매수 들어가면 좋은 타점으로, 네이버 카페에 가보시면은 매매일지 보시면 또 저 타점을 공략하신 분들 올려놓으신 분 계십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카페는 공개되어 있지 않으니까 검색 아무래도 안 나와요. 그래서 현재 영상에 밑에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텔레그램 상단방 올려놨으니까 거기다가 문의를 주셔서 초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구독자 분들 구독자 텔레그램 방도 따로 있으니까 거기도 같이 받아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향후 지키는지 여부가 단기적 방향성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요 1분봉을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일단 먼저 지켰죠. 요거 9시 1분봉 지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탈하고 저항 역할 받고 그 다음부터 밀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체크하자 이거예요. 그거 지키는지 뚫리는지. 9시 11분에 외국인들의 현물 환매수, 선물은 부분 익절 넣었고 개인 현선물 매도 등으로 수급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초반에 완화돼서 결국 갭을 커버하는 단계였죠. 다만 위클리 옵션에서는 전일 외국인들이 샀던 콜을 줄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완화는 되고 있는데 위클리 옵션, 당장 하루 남은 위클리 옵션에서는 에이 반등은 여기까지야를 점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전날 콜을 산 외국인들 지금까지 추세 이어지면서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상승 강할 때 한 달 넘게 어떻게 했어요? 월요일 위클리 옵션 끝날 때 목요일 위클리 콜 옵션을 딱 땡겨서 사고, 그 다음 목요일 위클리 옵션 끝날 때 월요일 위클리 옵션 콜 옵션 딱 땡겨서 40억씩 사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날 때 다음 위클리 옵션 또 3, 40억, 4, 50억씩 사고, 이렇게 계속 차곡차곡 쌓아 올렸던 외국인이 전일 샀던 월요일 위클리 옵션, 목요일 만기였을 때 샀던 월요일 위클리 콜 옵션 40억을 청산을 하고 있어요. 이거 여기서 꺾일 것을 준비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의심을 하면서 봤다 이겁니다. 왔다 갔다 출렁임을 크게 반복해야, 그리고 또 그냥 한쪽 방향으로 쭉 가면은 또 프리가 쉽게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갔다가 왔다가 이거 계속 반복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조금 주의를 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점점 변동성 지수가 10% 가까이 올랐던 날이고요. 아침에 이 시간대 직전 고점을 넘어서서 44포인트대까지 넘어갔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니까 더 출렁임이 더 커지거나 더 사이즈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우려감이 생겼는데, 그렇죠. 그런 점들도 그게 이제 음봉으로 이제 빠지기 시작할 때는 좀 완화됐던, 터닝을 해서 완화됐던 그런 모습도 나왔고요. 9시 28분엔 9시 1분봉을 지키고 돌파했던 시가봉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프리를 빼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왔다 여기서 막히고 다시 여기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고 이러면서 프리를 뺍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9시 31분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방어도 충분히 나오면서 아침 시간 위클리 옵션을 제외하면 양호한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양호한 수급이 10시 전까지는 이어졌어요. 금융투자가 선물 신규 매도로 추정되나 밑으로 힘을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걸어판다라는 거죠. 위로. 그 다음에 240과 481 라인 현재 이평 중첩 라인 테스트 중이다. 말씀드리잖아요. 9시 43분. 중첩 라인이다. 무슨 말이에요? 한 명이면 한 명보다는 힘 두 명이 더 센 거고, 힘 사람도 저 두 명보다 세 명이 힘이 더 센 거고, 줄다리기 할 때 생각해 보시면 되죠. 한 명의 차이가 상당히 크죠. 이평도 한 개보다는 두 개가 더 그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으면 지지고 위에 있으면 저항이겠죠. 그래서 중점 라인 테스트 중 그걸 넘어가면 더 큰 힘이 발생했구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인 중첩된 거 체크 중이니까 여기서 밀리면 빠지는 역할, 돌파하면 더 강한 역할이 될 수 있다. 중점 라인 테스트 중이잖아요. 그 다음에 9시 57분에는 외국인 월물 풋옵션이 증가합니다. 40분 이후에. 무슨 말이에요? 딱 여기서부터 월물 풋옵션이 증가해요. 위클리 월요일 위클리 거 외국인들이 콜옵션 산 것도 청산하고 있는데 월물 풋옵션마저 증가하고 있네요. 이상한데? 이 이평 라인에서 막힐 건가 보네. 쇼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서 꺾이는 순간 그냥 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보든 한 번 더 이탈됐든 또 한 번 들어가든 이제 릴레이를 가는 거죠. 상황 판단하면서. 아니면 좀 좀 일부 남긴 것들을 쭉 한번 라인 잡고 익절 라인, 최종 익절 라인을 업데이트 해가면서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아마 이따가 나오겠지만 제가 오늘 계속 여기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게 파생반 텔레그램에 말씀드렸던 게, 자 오늘 여기가 그날 어디였어요? 571이 고점이다. 제가 여기서 20포인트 빠질 수 있다 를 언급드립니다. 20포인트 정도 빠지면 551이에요. 551이 파생반 아침에 8시 41분 42분에 올려드린 지지라인입니다. 여기까지 딱 지지까지 가면 20포인트네. 실제로 그보다 조금 더 갔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뭔가 힘이 빠지기 시작했죠. 다시 들어올렸고. 그래서 20포인트 정도 열어두자. 571 대비 20포인트. 이거를 말씀드렸던 것을 활용을 했다면은 조금 더 욕심을 갖고 한번 길게 볼까. 물론 욕심은 유용할 수 있지만 기준을 잡고, 내가 청산하는 기준을 잡고 더 볼 수도 있겠죠. 기회가 되면 더 먹을 수도 있는 거죠. 하다 보면은 기회가 오는 거니까. 내가 데이에서 내 목적을 달성하는, 철저히 달성하는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은 기회가 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컷. 9시 59분 외국인이 월물 풋을 늘리고 위클리 콜 매도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수급 밸런스가 점점 중립화되는 모습도. 위클리 콜 매도 처음에 콜 차익을 하다가 이제 콜 차익이라기보다는 뭐 청산하다가 콜은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콜을 줄이다가 점점 멈췄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급 밸런스를 여기서부터 유지하죠. 중립화되죠. 그럼 여기서 잠깐 멈춥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한번 지지받으려고 시도하다가 다시 진행이 된 거예요. 아직은 딱 그 정도까지다. 변동성 진폭 진폭 큰 혼조세로 옵션의 프리를 더 빼는 시간이고, 단 옵션의 프리는 하루 중 오후에 더 많이 빠지게 됩니다를 이제 체크해 드렸고요. 10시에는 프로그램 비차익도 매수가 좀 더 빠지는 시기였다. 그래서 10시 이후에 추가 하락을 염두를 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중립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서 이만큼 올라가서 여기까지 내려간 거는 다시 요만큼 내려가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중립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얘만큼 더 떨어져도 중립인 거죠. 여기는 이만큼과 여기 진폭이 나란히 있다라는 게 딱 중간이잖아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프리가 여기서 다시 왔다 갔다 하면 프리가 빠지겠죠. 그러나 여기서 수급이 약화됐잖아요. 개인들이 오늘 이때까지 1,800억 내지 뭐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선물을 그때 매도하고 있었던 자, 개인들 선물 여기 차트를 보면 딱 나오죠. 자, 보시면 이거 뭐야?
아, 여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여기 안 뜨네. 여기서 보시면 여기 개인들이 표기가 돼 있어요. 예, 개인들이 딱 요 시간에 자, 여기 밑에 이건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개인들이 선물을 여기 밑에 다 써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아까 전에 영상 그 보신 분들은 다 거기서 영상 계속 이어졌으니까 이제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죠? 네,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좀 더 빠지는 시기였고 현재 전체적으로 중립수급 여기까지 봤죠. 그 다음에 10시 5분에는 현재까지는 노란 파란 이평 뭉친 자리가 저항 역할을 했고 이후 돌파하는지에 주목을 해야겠는데 뭐 돌파 없었습니다. 중립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방 수급으로 더 진행이 됐고 수급이 다시 강해졌을 때 전제 조건이 있죠. 그리고 지금은 수급이 중립화되어 가기 때문에 하단에 돌파했던 9시 1분 봉과 시가봉 지지 라인을 또 여기 라인 요거 이렇게 잡아드렸던 거 있죠. 여기를 또다시 지지하는 역할을 봐야 됩니다. 이게 뚫리면 수급 부담이 더 강해질 수 있겠죠. 이게 뚫리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마지막 요거 뚫린 다음에 자 여기 뚫린 다음에 요거 내려간 게 무려 거의 10포인트 정도 됩니다. 이게 잠깐 내려간 것 같지만 거의 10포인트 내려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내려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수급 부담이 더 강해질 수 있겠죠. 체크했고요. 10시 9분에는 개인들이 아침에는 떨어졌을 때 현물을 사지 않았는데 결국 초반에 올라오니까 아이고 그냥 여기서 밀리면은 사면 됐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면 다시 밀릴 때 사겠죠. 그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9시 40분 이후 밀릴 때는 현물을 매수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 지속되는지 파악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개인 선물 매도도 있기 때문에 중립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고요. 점점 이제 악화가 됐던 거죠.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전환 10시 10분에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매도 전환 됐네? 시가봉 라인 계속 두들기고 있네? 자꾸 두들기면 열리는데? 그쵸? 외국인 월물콜도 다 빠졌네? 이상하네? 달러 선물 1,400원, 1,440원 지지 라인이었죠? 1,410원, 그 다음 1,440원, 얘 지지, 돌파해서 지지받고 있죠? 근데 1,450까지 올라왔네? 50대까지 올라왔네? 뭔가 좀 부담스러운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10시 23분, 볼벤 하단까지 근접. 그러다 보니 볼벤 하단까지 근접했어요. 아직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고 있는데 수급은 악화되었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되는데 수급이 악화됐어요. 뭐예요? 떨어질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10시 27분에 외국인이 어제 집중 매수했던 위클리 콜옵션 572.5자치는 거의 이제 보유 중인 듯하고 그 위쪽으로 콜매도를 늘려서 상단을 막아서고도 있습니다. 콜매도를 상단까지 막아서고 있어요. 아까 이제 개인 선물만 봤을 때 방어였잖아요. 그렇죠? 개인 선물이 매도를 늘리고 있었으니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여기서 안 떠가지고 그냥 말로만 설명드려야 되겠는데 보면서 보면 좋은데 근데 그게 여기서부터 바뀌었다라는 거죠. 개인 선물이 매수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큰 손 일부가 매수로 들어오면서 큰 계약이 들어오면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진행되기가 쉬웠던 게 이따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컷 10시 59분 금융투자가 아침에 위에서 신규 매도했던 선물은 10시 이후로 줄이면서 현재 매수 전환이 되고 있었고요. 개인 코스피 현물 매수 직전에 개인 코스피 다 받고 있죠. 아까 전에는 안 받아. 이거 받아야 되는데 아까 안 받아가지고 아쉬웠던 거예요. 떨어지면 받아야 되는구나. 학습이 되고 있죠. 학습과 경험 쌓이고 있죠. 떨어지면 받으면 돼. 경험 쌓이고 있죠. 오늘은 20포인트가 떨어지는 자리가 1차 지지다. 이게 지금 11시 12분에 올려드렸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20포인트 떨어지는 자리가 여기서부터 거의 뭐 10포인트 이상 남아있었던 그 10포인트 정도 남아있었던 자리죠. 그래서 그 다음에 11시 17분에 개인 코스피 현물 매수 전환됐고요. 일단 전저점 인식 구간이다. 개인 선물 매도가 1천억대 유지되는 것은 시장 흐름 대비 특이사항이고 방어 나머지는 아침오대 약세였고요. 그러다가 11시 36분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부터 개인들이 선물을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개인 선물 매수가 251계약 286계약을 한 방에 들이붓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터닝해서 슬쩍 매수 진입합니다. 9시 3분 이후로 최대량을 매수한 거죠. 그러니까 반등을 보이려고 외국인도 콜옵션 좀 사가지고 반등을 보이려고 했지만 개인들 선물 매수가 이렇게 다량으로 들어오네? 안되겠다. 눌러주는 힘이 작용한 거죠. 11시 30분에 순간 반등의 역할은 외국인 월물콜 매수가 좀 있었고 풋매수도 축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개인 선물 매수가 같이 들어오면서 꺾어버린 거죠. 여기서 외국인들의 옵션이 이렇게 바뀌었던 거지. 외국인 풋옵션
11시 반 반등 외국인 콜매도 축소, 품매수 축소. 그런데 마침 개인 선물 매수가 들어오며 반등을 방해했습니다. 11시 52분 풋옵션 매수분 외국인 일부 남기고 단타 익절까지도 나오기도 했고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컷인가요? 자, 요게 네 번째 컷은 이제 위클리 포지션. 위클리 포지션. 외국인들이 월물을 월요일 위클리 콜을 매도로 좀 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콜이었는데 요거 이렇게 닫고 있었어요. 범위를 제한시키면서 양매도 구조로 가고 있었던 때였고요. 개인들은 멀리 양쪽 매수가 이렇게 멀리 잡혀 있고 금융투자 콜매도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날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3.5 마이너스 3.5까지 가는 시장이었는데 코스닥도 많이 빠지고 하던 시장이었는데 한 팀장님이 매일마다 두 종목 트레이딩할 종목을 드려요. 근데 뭐 시장이 정말 무너지면은 그것도 전날이기 때문에 기준이기 때문에 그날 약할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또 잘 활용하면은 타점을 잘 활용하면 좋은 종목이 많이 나오죠. 근데 금요일에는 이제 두 종목을 온코 크로스와 노타를 올려주셨는데 시가 둘 다 시가 공략으로 올려주셨는데 금요일에 온코 크로스가 카페 주식반에 올려드리는 그리고 주식반은 파생반도 볼 수 있습니다. 주식반 파생반 두 쪽 다 볼 수 있는 카페 게시물로 올려주셨는데 자 이렇게 온코 크로스는 그날 일봉 보시면 최고 22.87%까지 상승했었고요. 노타가 온코 크로스와 노타 두 종목 올려드렸는데 노타가 22.41%까지 두 종목 다 22%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상으로 북한이 또 미사일 쐈다라는 기사도 있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컷은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반등할 때죠. 이제 1차 지지 테스트 구간 위에서 20%가 결국엔 떨어졌네요. 아까 전에 11시 때 그 오전에 언급드렸던 대로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20포인트가 결국에는 떨어졌고 그 이상으로 내려갔습니다. 22포인트까지 쭉 내려갔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하여 대형주들이 대거 무너지면서 마 3% 이상 넘어가며 고가 대비 20포인트 이상 진폭이 나온 점심시간이었다 하면서 이제 오후장으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의 현행 규정상 이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허용 범위가 이제 최대치에 근접하면서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설명 드렸던 거고 오늘 위클리 옵션 거래량 1위는 위클리 풋옵션 525입니다. 요게 525 풋이 위클리로 거래가 많다 보니 야간에도 좀 불안한데가 되었던 거고요. 오후장 막판에는 오후장 이제 말아 올렸죠. 아침에 수급이 꺾이기 시작한 뒤 그나마 시장 방어에 힘을 주고 있었던 개인 선물 매도가 돌아서는 모습 여기서 잡혔던 거고 아까 이거 보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뒤에 나오니까 개인 선물 매매 추이 수급 추이가 이렇게 매도를 늘리다가 갑자기 여기 11시 반부터 확 들어왔다. 그래서 거기가 시장의 터닝 포인트가 다시 균형을 깨는 포인트가 되었다. 요걸 말씀드린 거였죠. 계속 오전에는 진짜 개인 선물 방송에서도 계속 개인 선물 보자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체크했고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 추세 봤고요. 그다음에 볼벤 상당 근접하는 거 봤는데 이거 이제 넘어오기 시작했죠. 2시 넘어오면서 자 2시 12분 개인 선물 매도 전환 시장 당일 수급 급개선 중 그리고 다음 주 반등을 기대하는 수요도 같이 붙고 주말 앞두고 이제 워낙 시장이 그동안 강했으니까 조정 거쳐서 다시 가겠지에 대한 기대 수요에 대한 그 대기 자금이 이제 올라온 거고요. 이번 주 하락 배팅했던 자금들도 하락 배팅 하루 한 주 월요일 빼고 다 하락이었으니까 하락 배팅했던 자금들도 이제 주말 앞두고 걷어들이는 거예요. 차익하 이제 그것도 차익하는 거죠. 일부 정리하는 그런 수요가 2시 전후로 해서 붙은 듯하다. 551 정도가 마지노선이 될까 싶었는데 요즘 변동성이 하도 강해서 조금 더 갔다 왔으니까 그 마지노선을 다시 지키는 상태에서 말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파생 수급이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그냥 현물, 대기 자금으로 현물 끌어올려서 그런 거고 2시 22분에는 당일 피보나치 382 정도까지 나오고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조금 더 갔습니다. 50%까지. 여기 이상의 상승은 제가 조금 그래서 라이브 방송 때도 의아했어요. 아이고 이 수급에 이렇게 여기까지 더 끌어올린다고? 저는 여기까지는 합리적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오버 같았어요. 그래서 야 현물 끌어올리는 게 진짜 야 시장에 지금 그런 상황들 시장이 지금 생각하는 정도는 아직까지는 견고하구나. 시장을 바라보는 게 이 정도 조정으로는 아직까지 그 심리가 꺾이지 않았구나.
떨어지면 매수해야지 심리가 아직은 굉장히 더 크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많은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생각이 되게 많아졌다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 대비해서 굉장히 진짜 시총이 그냥 올라온 거예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움직임 보면서 아직 투심이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흔들어야 되겠구나. 이 투심을 흔들려면은 향후 더 흔들겠구나. 변동성 지수 아직은 그래도 높은 구간을 좀 더 유지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바라보는 거죠. 2시 이후 알고 했고, 그 다음에 2시 이후로 급반등할 때 변동성 지수는 순간 44.65까지 또다시 솟구쳤다가 44포인트 정도로 완화되었습니다. 올 4월 변동성 지수가 고가를 돌파한 고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순간순간 움직임이 평소에 몇 배는 커진 모습이 지속되고 있었죠. 그래서 요거 여기가 이제 10월 27일 갭 상승 이후부터 해당 구간에서 이제 개인들이 코스피 현물을 10조 원 이상 매수한 구간을 이제 체크를 한 거예요. 많이 매수했죠. 뒤늦게 되게 많이 매수한 겁니다. 22포인트 하락하고 9포인트 올라가면서 다시 시가봉 테스트를 하며 마무리 준비하는데 좀 더 올라와서 끝났었죠. 이렇게 5컷을 좀 살펴봤습니다. 파생반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나는 매매하는 데 있어서 요거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올라오면은 매매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현재 영상의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텔레그램 상단방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월화수목 남았죠. 해당 시기, 같은 시기에 월물 옵션의 등합은 현재 등가 557.5, 557.5 콜이 11.4, 557.5 풋이 10.5로 이렇게 지금 여전히 높은 등합을 보여주고 있죠. 이걸 다시 표로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12월물, 올해 1월물, 2월물, 3월물, 4월물, 5월물, 6월물, 7월물, 8월물, 9월물, 10월물, 11월물 여전히 2배 이상 높은 등합으로 4거래일 남겼습니다. 4거래일 동안 월화수목 동안 어떻게든 이게 낮아져야 된다. 0에 가까워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0은 아니지만 0에 가까워지죠. 최대한.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높은 변동성 구간이다. 언제 저거를 이제 추락을 시킬지 어떻게든 낮춰야 돼요. 등합은. 자,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입니다. 피보나치 확장 적용 반복 수정한 거 618, 이거는 필요할 때 다시 체크하고요. 599는 11월 3일에 돌파해서 11월 4일 아침에 이탈해서 그 위로 이제 저항 역할 계속 해주고 있고, 585는 11월 3일에 돌파했다가 11월 4일에 지지했다가 이탈했다가 11월 6일에는 저항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564에서 565는 이제 10월 27일에 돌파했다가 11월 6일에 지지 받았고 그 뒤에 이탈했습니다. 그 뒤에 이탈. 그 다음에 551 피보나치 확장 자리로서 10월 24일에 돌파했다가 11월 7일에 지지 확인했죠. 그 다음 534에서 536, 526, 520에서 22, 500 라운드 피겨 자리 이 정도까지 살피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다시 한번 정리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274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보유 비중이 52.3%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외국인 선물 기준 1676억 환매수 중심으로 매수가 나왔고요. 외국인 선물은 12월물 매도 포지션으로 약 9월 만기 이후 6조 5천억 정도 잡혀있고, 매도의 규모는 당연히 사이즈가 커졌겠죠. 10조에서 13조 원까지도 쌓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2,604억 원 매도했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21조 7,045억으로 다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로 고가 매도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11월물 달러 선물 기준 많이 올라왔죠. 1,456.4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2,117억 원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속으로 지금 월봉인데 연속 3달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중기 추세는 계속 상승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래로는 1,410원 지지받아서 올렸고, 위로 1,440원이었는데 저항받다가 결국 뚫어내서 이제 지지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상단 1,470에서 80 라인, 최상단 80 요거 뚫고 가면 이제 저기 멀리 있는 고가까지 또 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2009년에 찍었던 자리가 그 다음 자리가 되겠죠. 1500 넘어서. 자, 변동성 지수 V코스피 지수는 4.18% 상승한 41.88로 마감했습니다. 자, B값 추세 돌파해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솟구칠지도 모르고, 아니면 이제 만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번 죽었다가 다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만기가 4일이니까. 여전히 옵션에 의한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시기고요. 옵션 시장은 남은 4거래일 동안에 위아래 5% 정도의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을
높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아니고 요 가능성에 베팅이 많이 들어와 있다 하는 거고요. 이를 현재 코스피 200 종가 557.98 기준으로 변동성 밴드를 설정하면, 자 코스피 200을 놓고 이번에 볼게요. 코스피 200을 놓고 보면 변동성 밴드 설정 해보면은 586선 상단, 현재 지금 시장 베이시스가 0.72니까 선물로 보면은 조금 더 0.72만큼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기준으로 상단 586선, 586 정도면은 요 정도 되나요? 자, 요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하단은 530선. 아, 요거 코스피 200 말고 그냥 선물로 보는 게 익숙하죠. 여기서 0.72 정도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86.72. 자, 여기가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단 530선. 자, 여기 정도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현재 기준으로 5거래일 동안의 변동성 밴드의 범위 떨어지면 일단 여기서 제동이 한번 걸릴 수가 있겠죠. 단 현재의 변동성 지수가 유지되면, 변동성 지수가 달라지면은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좀 해줘야 됩니다. 옵션 시장에서 보여주는 힘이죠. 코스피 200 기준 이렇게 이게 됐고,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의 정의대로 30일을 기준으로 변동성 밴드를 설정해 보면 V 코스피 지수를 현재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약 30일이면 22거래일 정도를 계산해서 위아래 약 11.87% 정도가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위로는 코스피 200 기준으로 623.3, 한 요 정도 되나요? 30일이면 요 정도 되겠죠? 여기 623.3 현재 기준으로. 그 다음에 그럼 이거 이제 0.7 624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로는 491.7, 492 정도 되겠죠? 베이시스 고려하면 아래로는 여기 492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변동성 밴드가 넓어질 수 있겠다. 단 현재 40포인트대의 변동성 지수를 유지한다면, 요게 달라지면은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는 변동성 지수가 향후에 떨어지면 진정되면서 변동성 밴드가 줄게 되겠죠. 변동성 지수가 갑자기 41.8에서 추락을 해버리면 그만큼 변동성 밴드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베팅이 들어오는 거니까, 조절이 되는 거니까. V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면 그때는 옵션에 붙은 엄청난 풀이도 같이 빠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입니다. 11월 10일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 그리고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있습니다. 11월 11일 화요일은 미국 NFIB 소기업 낙관 지수와 마이클 바 연준이사 연설 있고요. 11월 12일 수요일은 우리나라 실업률 발표 있고, 독일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있고,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 그리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 있고요.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 스티브 마이런 연준이사의 발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13일 목요일은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11월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요. 만기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이 있고요. 유로존 산업생산, 그리고 EU 재무장관 회의 일정 있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는 정상적인 발표가 될지 셧다운 상황을 봐야 됩니다. 연기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 베스 에맥 연은 총재, 라팔 보스틱 연은 총재, 알베르토 무살렘 연은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 일정 있고요. 11월 14일 금요일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가 지수 발표 있고, 중국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실업률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로존 GDP 성장률 발표 있고요. 제프리 슈밋 연은 총재, 로리 로건 연은 총재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봤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라이브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또 텔레그램 구독자반과 파생반에 계신 분들 함께 하시면서 이 어려운 변동성 시장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